변호사들마다 고소이유라는 제목으로 또는 범죄사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제목으로 작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고소이유는 1. 당사자와의 관계, 2. 사건의 경위, 이렇게 고소이유 안에 두 소제목으로 날짜별로 자세히 작성하시고, 범죄사실은 큰 제목으로 따로 작성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요약 압축하여 정리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범죄사실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 동영상과 쇼츠에서 안내드린 대로 고소장 고소이유에서 당사자와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모두 작성하시고 범죄사실을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고소이유의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과정과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범죄사실 부분은 고소이유에서 작성한, 즉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요약하여 두세 장으로 압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범죄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 방향을 결정하며 기소를 할 때 검사는 공소장에 고소인이 작성한 범죄사실 진술의 요약과 고소장 내용의 중요 진술을 참고하여 공소장을 작성했음을 공소장을 열람복사하여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마다 고소이유라는 제목으로 또는 범죄사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제목으로 작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고소이유는 1. 당사자와의 관계, 2. 사건의 경위, 이렇게 고소이유 안에 두 소제목으로 날짜별로 자세히 작성하시고, 범죄사실은 큰 제목으로 따로 작성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요약 압축하여 정리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고소장을 146페이지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작성한 범죄사실 전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뒤에 해당 서류를 반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사실을 1. 피고소인의 편취행위와 2. 피고소인의 kim형행위, 이렇게 두 파트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1. 피고소인의 편취와 kim형행위의 소제목을 지우고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범죄사실 작성을 위해 예시로 참고할 서류입니다. 저는 사기꾼의 kim형행위를 kim형행위별로 정의한 내용을 따로 작성한 관계로 제목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작성했지만, 여러분께서 저처럼 kim형과 편취를 분류하여 작성하시지 않는 이상 지금 보시는 예시안만 참고하시고 관련 제목 없이 범죄사실을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범죄사실 내에 이 피고소인의 kim형행위를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거나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응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피고소인의 kim형행위 이 부분은 날짜별 분류가 아닌 사건별로 kim형행위를 분류하여 작성했고, kim형 증거들이 많아 페이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 고소장에서 처음 표지부터 사건의 경위까지 작성은 113페이지였고, 범죄사실에서 사건별 kim형행위 정리안까지 114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찰의 수사 방향을 정하고 고소장 내용의 핵심 요약으로 검사의 공소장에도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제 예시안을 참고로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범죄사실 작성 방법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압축하여 처음 시작은 당사자의 관계와 범행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수법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어떤 kim형행위를 했는지 작성함과 동시에 사기꾼이 말한 장소나 단어에 있어 핵심적인 용어는 반드시 kim형행위와 연결하여 작성합니다. 그 다음은 사기꾼이 어떤 변제 능력이 있다고 기망했는지, 어떤 이유로 사용한다고 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핵심 진술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를 피해를 봤으며 어떤 방법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예를 들어 송금이나 직접 전달, 카드 사용으로 대체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공통된 방법과 전체 금액을 정리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제 범죄사실 작성에 있어 앞 설명에 최대한 가깝게 작성을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앞 설명에 충실하게 작성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사실 고소장 작성에서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작성하셨으면 범죄사실 작성은 사건 경위를 작성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사실을 작성하실 때 잘 작성이 안 되시면 사건의 경위를 여러 번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핵심을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작성이 가능하며 한 번에 작성이 안 되므로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대부분 증거 정리나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조급함이 앞서다 보니 빨리 작성하여 제출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막상 작성을 시작하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좌절과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기를 당한 과정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증거 수집과 고소장을 10번 이상 수정을 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소장을 쉽게 그리고 바로 작성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시고 차분하게 꼼꼼히 증거 정리 후 작성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형사소송은 사기꾼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는 방법이지 내 손해액을 받아내는 재판이 아닙니다. 물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기꾼이 합의를 제한해서 손해액의 일부를 받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인정 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해액을 받기 위한 정식 재판은 민사재판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범죄사실 작성안을 자세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지화면으로 하여 참고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범죄사실 작성에 있어 사건별 기명행위 정리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범죄사실에 사건별 기명행위를 추가하여 정의한 이유는 사기는 최대한 기명행위를 많이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모든 기명행위를 작성하기 위해서이고, 사건의 경위 작성에 있어 같은 내용 기명행위가 날짜만 틀리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항들이 있어 날짜 순으로 작성되는 사건의 경위에서는 반복되는 기명행위 중 편체행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같은 기명행위를 날짜별로 정의 작성하여 사건의 경위에서 작성 진술과 작성되지 않은 진술을 함께 혼합 정의하였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예시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증거들이 많아 이렇게 작성이 가능했음을 안내드립니다. 범죄사실 작성은 고소 이후에 사건의 경위 작성 후 맨 마지막에 작성은 하나, 삽입 순서는 고소 취지 다음에 하여 수사관이 고소 이유를 읽기 전 전체 사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저는 앞 설명처럼 범죄사실에 기명행위만을 사건별로 정리한 내용을 추가 진술한 관계로 고소장 맨 마지막에 첨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이렇게 결론과 참고 자료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사기꾼에게 편취당한 금액 정리 내용 리스트를 첨부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저는 고소장 맨 마지막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증거정리편에서 안내해드린 사기꾼에게 편취를 당한 송금과 카드 사용 내용 리스트를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운로드 받으라고 안내한 고소장 끝부분에 이런 증거자료 및 재판 여부 체크란에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기타에서 제출 날짜 또는 등기 발송 날짜를 입력 후 고소인과 제출인欄에 꼭 자필로 이름과 서명을 기입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증거자료 관련하여 인적 증거란에는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이 있을 경우 작성을 하시고 여러 명일 경우 해당 칸을 복사해서 추가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증거서류 작성에 있어 증거정리편에서 설명드린 증거번호별 증거 내용을 작성하시고 제출 유무도 반드시 체크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증거는 모두 미리 준비하시고 고소장 접수 시 모두 제출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류가 아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물이 무엇인지 작성하시고 없을 경우 빈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써 고소장 작성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이 완성이 되면 최종 오타나 진술과 함께 첨부된 증거와 증거번호가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오늘 동영상까지 보시면서 따라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그동안 보시고 따라하신 것보단 쉽고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심격기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